지구상에는 인간이 절대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될 곳이 있습니다. 너무나 극단적이고 오염되었거나 불안정해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죽음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곳입니다. 전설이나 음모론이 아니라 지구 자체가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것처럼 보이는 실제로 기록된 장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기가 서서히 사람을 죽이는 마을부터 인간의 삶이 완전히 사라진 섬, 정부에 의해 봉쇄되거나 방사능에 휩싸인 지역까지, 이러한 장소들은 자연이나 인간의 야망이 걷잡을 수 없이 휘몰아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가장 잔혹한 증거입니다. 어떤 곳은 엄청난 양의 유독 먼지 아래에 숨겨진 비밀을 간직하고 있고, 어떤 곳은 시간 속에 멈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재앙의 증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록 많은 곳이 지도에서 잊혀졌지만 그들의 역사는 살아 숨쉬고 있으며 그들의 위험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편안하거나 밝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숨기려는 것, 아름다움과 죽음이 공존하는 곳을 탐험하는 여정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금지된 장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든 발걸음, 모든 숨결이 당신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숨쉬는 것만으로도 죽음이 되는 곳, 유독 도시와 산업, 유령 도시, 지구상에는 숨쉬는 것만으로도 죽음과 장난을 치는 것과 다름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요소인 공기가 보이지 않는 적이 된 곳들 말입니다. 이는 공상과학이나 환경 과대 광고가 아닙니다. 이곳은 진보, 채굴 또는 인간의 야망이 여전히 독이 흐르는 상처로 남아있는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 구석구석입니다. 호주의 한 사막 지역에서 이 여행을 시작해 봅시다. 그곳은 마을 전체가 스스로의 발전이라는 푸른 먼지에 의해 지도에서 사라져버린 곳입니다. 20세기 대부분 동안 위테눔은 광산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1930년대에 설립된 위테눔은 건축의 기적적인 특성을 지닌 광물인 청성면 시로치도리테이라는 단 하나의 자원을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청성면은 불, 열, 마모에 강했습니다. 전쟁 후 세계가 재건되던 시기에 이 광물은 마치 축복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세 섬유가 흡입되면 치명적인 바늘로 변해 폐를 서서히 파괴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고 말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광부들은 매일 그 미세 섬유를 들이마셨고 아내들은 푸른 먼지로 뒤덮인 옷을 빨았으며 아이들은 오염된 언덕에서 자신도 모르게 죽음의 구름 속으로 뛰어들며 놀았습니다. 수십 년 후 그 대가가 찾아왔습니다. 불치병인 중피종이 잇따라 생명을 앗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법도 피할 길도 없었습니다. 호주 당국은 지도에서 그 이름을 지우려 했습니다. 광산을 폐쇄하고 집을 철거하고 해당 지역을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오늘날에는 폐허와 오염지역이라는 경고 표지판만 남아 있습니다. 위테눔은 침묵이 많은 것을 말해주는 유령 도시입니다. 푸른 먼지는 여전히 떠다니고 바람은 계속해서 심판을 날립니다. 이곳에서는 진보가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호주 사막에서 출발하여 러시아의 얼어붙은 북부로 향합니다. 그곳의 공기는 금속과 폐를 부식시키는 독성 칵테일과 같습니다. 디스토피아 소설에서 튀어나온 듯한 도시 노릴스크는 니켈, 구리, 팔라듐의 약속을 바탕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스탈린 시대에 굴라그 수감자들이 건설한 노릴스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 중심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도시는 말 그대로 연기 위에 세워졌습니다. 매년 이곳의 제련소는 수백만 톤의 이산화황, 중금속, 그리고 검은 먼지를 배출합니다. 하늘은 거의 푸르지 않고 내리는 눈은 회색이나 갈색을 띱니다. 수십 년 전에 나무들이 죽어가고 주민들은 만성 호흡기 질환과 피부 트러블에 시달리며 연구에 따르면 대기 중 중금속 농도는 허용 기준치의 10배에 달합니다. 겨울에는 극심한 추위로 인해 산업 연기가 마치 보이지 않는 뚜껑처럼 도시를 뒤덮고 천천히 질식하는 담요처럼 보입니다. 노리스크에는 방문객이 거의 없으며 찾아오는 몇몇 사람들은 마치 종말 이후의 풍경을 묘사합니다. 연기가 자욱한 공장, 그을음으로 뒤덮인 거리, 그리고 끊임없는 갇힌 듯한 느낌. 이는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진보의 대가입니다. 세계 경제를 부양하면서 동시에 자국민을 독살하는 도시입니다. 노동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노릴스크에서 탈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거리는 광활하고 추위는 사람을 죽이고 정부는 접근을 통제합니다. 불은 엄청난 양의 금속으로, 생명은 짧은 희망으로 측정되는 얼어붙은 지옥과 같습니다. 하지만 숨 쉬는 것조차 치명적인 위험에 처한 다른 곳을 찾기 위해 그렇게 멀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심장부 잠비아 카부에는 훨씬 더 잔혹한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온 세대의 아이들입니다. 20세기 초, 이 도시는 대영 제국의 자랑스러운 광산이었습니다. 이곳의 납 광산은 전 세계에 납을 공급했고 수십 년 동안 아무런 환경 규제 없이 금속을 채굴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떠나면서 그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독성 폐기물을 바람에 날려 가난한 지역으로 퍼뜨렸습니다. 아이들은 잔해 속에서 놀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오염된 땅에서 자란 과일을 먹었습니다. 거의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 연구에 따르면 카부의 어린이의 90% 이상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최대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혈중 납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어린이는 학습 장애, 청력 상실, 발달 지연 등 돌이킬 수 없는 신경 손상을 입습니다. 공기, 물, 땅이 오염됩니다. 산모는 아픈 아기를 낳고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죽음의 낙원, 저주받은 해변과 해안 지구상에는 신들이 휴식과 사색을 위해 창조한 듯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청록색 바닷물, 부드러운 모래사장, 맑은 하늘, 그리고 따뜻한 바람이 있는 곳을 봅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모습 뒤에는 너무나 치명적인 힘이 숨어 있어 이 낙원을 조용한 함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안에서 아름다움은 위험한 환상으로 변하고 장엄한 바다는 인내심 많은 사형 집행인이 됩니다. 많은 이들에게 자유를 상징하는 바다는 이곳에서는 죽음과 동의어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치명적인 장소 중 하나는 하와이의 하나카피아이 만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예술 작품처럼 보입니다. 열대 식물로 뒤덮인 푸른 계곡이 황금빛 해변과 아름다운 바다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낙원의 이미지 이면에는 예측할 수 없는 바다의 무언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만은 누구든 단 몇 초 만에 바다로 끌어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해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표도, 인명구조원도 진짜 위험을 제대로 보여줄 경고도 없습니다. 수십 명의 여행객이 그 물살 속에서 목숨을 잃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하나카피아이의 명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카피아이는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이라도 용서하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해류가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면에서는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을 믿는 사람을 낚을 완벽한 순간을 노리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 같습니다. 반면 수천 마일 떨어진 멕시코 태평양 연안에는 바다가 여러 세대에 걸쳐 피해를 입힌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폴리테 해변입니다. 오아하카 주에 위치한 이 해변은 이름부터가 믿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폴리테 해변은 죽음의 해변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배낭여행객, 서퍼,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보헤미안적인 여행지로 알려져 있지만 그 과거와 명성은 여전히 비극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곳의 해류는 너무 위험해서 어떤 날에는 지역 어부들조차 물에 들어가기를 꺼립니다. 이국적인 장소라는 명성에 이끌린 관광객들은 종종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위험은 허황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지폴리트 비치는 현지인과 방문객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유명한 이곳의 해류는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사람들을 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때로는 바다가 잔잔해 보이지만 순식간에 예고 없이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소용돌이로 변해 수많은 현지인과 관광객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지폴리트 비치가 자유의 상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나미비아에서 몇 안 되는 누드 해변 중 하나로 사람들이 옷뿐만 아니라 걱정까지 벗어던지는 공간입니다. 이제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남서부로 여행을 떠나봅시다. 완전히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치명적인 풍경이 펼쳐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나미비아의 스켈레톤 해안입니다. 스켈레톤 해안이라는 이름은 해골 해안을 의미하는데 그 이름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사막과 대서양이 만나는 황량하고 황량한 땅입니다. 황금빛 모래 언덕이 지평선과 어우러지고
1년 내내 해안을 뒤덮는 짙은 안개는 마치 유령 같은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수세기 동안 이 지역은 배의 무덤이었습니다. 남대서양의 차가운 해류와 예측할 수 없는 바람은 배들을 바위에 몰아넣어 영원히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듭니다. 이 해안에는 수십 척의 녹슨 배의 잔해가 여전히 모래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 배들 중 일부는 100년도 더 된 것으로 소금과 세월의 영향으로 구조가 여전히 변형되어 있습니다. 난파선의 충격에서 살아남은 선원들은 거의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난파선이 그들에게 첫 번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미브 사막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마치 빠져나갈 길이 없는 함정처럼 끝없이 펼쳐진 물 없는 황야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목말라 죽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물은 어디에나 있었지만 마실 수 있는 물은 단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스켈레톤 해안은 제한된 관광지일 뿐입니다. 전문 가이드와 함께 이곳을 탐험하려는 모험가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서로 너무나 다른 이 세 해안은 하나의 근본적인 진실을 공유합니다. 바로 아름다움이 죽음의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카피아이에서는 위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지폴리테에서는 바다가 고요함의 환상을 가지고 놀며 스켈레톤 해안에서는 죽음이 공허함과 고독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곳에서 바다는 절대적인 지배권을 행사합니다. 바다는 기묘하게 끌어당기면서도 동시에 밀어냅니다. 그 소리, 끊임없는 움직임, 자유에 대한 약속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매력 속에는 아름다움도, 인간의 꿈도 모르는 거대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파도에는 경고가, 길들여지지 않는 것에 맞설 수 있다고 믿었던 누군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지구 곳곳을 엽서로 만들려는 관광은 자연이 초래하는 위험을 종종 무시합니다. 이러한 장소들 중 다수는 낙원 같은 여행지로 홍보되고 그 위험은 작은 메모나 거의 보이지 않는 표지판으로만 언급됩니다. 하지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연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바다, 바람, 그리고 땅은 기억을 보존하고 예고 없이 그 빚을 갚습니다. 이 장소들의 매력은 위험뿐만 아니라 그 모순 그 자체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하고 아름다움이 치명적이 되고 고요함이 위협으로 변하는 공간입니다. 아마도 바로 그 때문에 이곳이 매력적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내면 깊은 곳에 금지된 것, 즉 생존 본능을 시험하는 것에 대한 병적인 호기심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카피아이 섬의 경우 지역 주민들은 익사한 사람들의 영혼이 만을 보호한다고 말합니다. 지폴리테 섬의 어부들은 바다가 누구를 데려갈지 선택한다고 주장합니다. 나미비아의 가이드들은 모든 난파선이 바람이 쓴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미신과 존경이 뒤섞인 것이지만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술이나 과학을 보유하더라도 지구를 지배하는 힘에 우리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인식입니다. 세상의 모든 해변과 해안은 저마다의 특징과 우리에게 경고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폭풍을, 어떤 이들은 해류를, 혹은 고독을 통해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같은 것을 일깨워줍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은 항상 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 가장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기에 이 해안에 발을 디딘 사람들은 결코 그곳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닷소리와 그 뒤를 따르는 고요함 사이에서 두려움을 넘어선 무언가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구가 그 장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밀의 주인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모든 파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낙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이 만져지도록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금지된 섬, 시간이 멈춘 곳, 죽음이 지켜보는 곳, 지구상에는 마치 세상과 동떨어진 차원에 얼어붙은 듯 외계 생명체가 사는 곳들이 있습니다. 뛰어난 기술력과 탐험심으로 가득한 현대 인류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호기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신비로운 곳 중 하나는 인도양에 있는 노스 센티넬 섬입니다. 외부 세계의 영향을 이토록 잘 견뎌낸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이 작은 땅은 행정적으로는 인도에 속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나라에도 완전히 이질적인 영토입니다. 지구상의 마지막으로 남은 고립된 부족 중 하나인 센티넬족의 고향입니다. 이들은 수천 년 동안 인류와의 모든 접촉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6만 년 전에 이곳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이후로 거의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사냥, 낚시, 채집으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 섬과 주변 지역을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5km 이내로는 누구도 접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립된 섬을 존중하기 위한 윤리적인 이유뿐 아니라 보안상의 이유도 있습니다. 접촉 시도는 모두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센티넬족은 어부, 연구원, 심지어 머리 위를 지나가는 헬리콥터까지 모든 침입자에게 창과 화살로 대응합니다. 1991년 한 인도 인류학자가 배를 타고 섬에 접근하여 평화의 표시로 코코넛을 건넸습니다. 섬 주민들은 그를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접근하지도 않고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이는 기록상 가장 우호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 후 정부는 더 이상의 접근을 금지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비극은 2018년 한 젊은 미국 선교사가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 섬에 접근하려 시도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그는 경고를 무시하고 지역 어부를 고용하여 밤에 작은 배를 타고 접근했습니다. 다음 날 그의 시신은 화살에 찔린 채 해안으로 떠밀려 왔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도 섬에 접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노스 센티넬 섬은 여전히 난공불락의 성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인도에서 서쪽으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으로 여행을 떠나봅시다. 브라질 해안에는 또 다른 섬이 있는데 이 섬 역시 완전히 다른 이유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일리아 다 케이마다 그란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섬을 뱀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왜 그렇게 불리는지 이미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 이 섬의 이름은 과장이 아닙니다. 1제곱미터당 1마리에서 5마리 사이의 뱀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섬의 우점종은 황금 창머리 독사라고도 불리는 보스롭스 인슐라리스 보스롭스 인슐라리스로 지구상에서 가장 독이 강한 파충류 중 하나입니다. 이 독사에 물리면 몇 분 만에 빠르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며 가장 섬뜩한 것은 이 독사가 이 외딴 섬에만 서식하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섬은 상파울루 해안에서 약 3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43헥타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좁은 공간에서는 사람이 살기가 불가능합니다. 브라질 정부는 수십 년 전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 허가와 의료적 보호를 받는 과학자에게만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초기 식민지화 시도는 비극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20세기 초 등대지기와 그의 가족이 그곳에 살았는데 어느 날 그들은 물린 자국이 온통 뒤덮인 채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등대는 자동으로 작동하며 아무도 이 섬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케이마다 그란데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물리적 위험뿐만 아니라 열대의 아름다움과 치명적인 자연 사이의 대조입니다. 멀리서 보면 푸르고 무성하며 수정처럼 맑은 바닷물에 둘러싸인 낙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잎, 모든 줄기, 모든 돌에는 위협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이 섬이 인간을 영원히 추방함으로써 스스로의 균형을 지키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수천 년 동안 고립되어 있던 뱀들은 남미에서 이주하는 새들을 사냥하기 위해 본토의 뱀들보다 더 강력한 독을 개발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진화는 독의 동맹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다른 구석에 일본이 있는데 이 섬 역시 인간이 간신히 살아남는 곳 목록에 속합니다. 그 이름은 이즈 제도의 일부인 미야케지마입니다. 센티넬이나 케이마다와는 달리 이곳에는 부족이나 뱀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은 바로 공기입니다. 그 중심에는 여러 세대에 걸쳐 주민들의 운명을 표시해온 활화산인 오야마산이 솟아 있습니다. 1940년에 파괴적인 분화가 일어났고 1962년에 또 다른 화산 폭발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미야케지마가 거의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이 된 것은 2000년이 되어서였습니다. 그해 화산은 주로 아황산 가스를 포함한 엄청난 양의 유독가스를 분출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공기는 숨 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집, 학교, 사찰을 남겨두고 섬을 완전히 버려야 했습니다.
풍경은 회색재로 뒤덮였고 하늘은 누렇게 변했습니다. 5년 후 당국은 자발적 귀환을 허용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주민은 항상 방독면을 착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섬 주민들이 목에 마스크를 걸고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유황 냄새를 감지하는 법을 배우고 가스 농도가 높아지면 사이렌이 울립니다. 서로 너무나 다른 이 세 섬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 호기심과 경계를 가르는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왔다는 것입니다. 노스 센티넬 섬에서 그 선은 문화와 정신의 경계입니다. 활과 화살로 고립을 지키는 사람들 말입니다. 케이마다 그란데 섬에서 그 선은 생물학적 경계입니다. 너무나 치명적이어서 어떤 침입도 용납하지 않는 생태계입니다. 미야케지마 섬에서 그 선은 자연적인 경계입니다. 공기 자체가 도구로 변한 것입니다. 각 섬은 서로 다른 형태의 경계를 상징합니다. 모든 섬에서 인류는 각자의 한계에 직면합니다.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려는 욕망과 모든 것을 정복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입니다. 센티넬에서는 죽음이 땅에서, 케이마다에서는 독에서, 미야케지마에서는 공기에서 옵니다. 땅, 야생동물, 그리고 불,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힘은 공통된 경고로 하나로 뭉쳐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있을 수 없는 곳이 있다는 경고 말입니다. 아마도 바로 그 때문에 이 섬들이 이토록 매혹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섬들은 닫힌 세계이자 지구상 다른 곳에서는 이미 잃어버린 미스터리를 간직한 타임캡슐입니다. 이 섬들은 아직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 인간의 규칙이 아무런 무게도 없는 곳이 있다는 생각을 상징합니다. 고립은 그들을 보호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보호하는 바로 그 침묵 속에 외로움 또한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립은 본질적으로 방패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위, 불, 그리고 절망. 지구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막 지구상에는 더위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사형 선고와도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와 돌, 그리고 고요함으로 가득한 이곳은 태양 아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간이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합니다. 그곳에서 지평선은 신기루처럼 진동하고 공기는 식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을립니다. 이 사막들은 단순히 적대적인 풍경이 아니라 생명이 존재한다면 말없이 영웅적으로 땅에 매달려 있는 진정한 자연 지옥입니다. 이러한 장소 중 첫 번째는 미국의 데스밸리입니다. 왜 그렇게 불릴까요? 이곳은 여름에 기온이 섭씨 50도를 넘고 땅은 섭씨 32도, 화씨 90도를 넘기도 합니다. 마치 세상이 끊임없이 불타고 있는 것처럼 공기가 진동합니다. 19세기에 이곳을 건너려 했던 최초의 정착민들은 동물들이 저항하지 못하고 차례로 쓰러지는 것을 보고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날 방문객들은 호기심이나 반항심으로 찾아오지만 인간의 몸은 보호 없이는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열기는 너무나 매서워 몇 분 만에 탈수 증상을 일으키고 가장 가까운 그늘에 닿기도 전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곳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더 동쪽 에티오피아의 다나킬 사막으로 가봅시다. 이곳은 마치 지하세계에서 가져온 듯한 장관을 연출합니다. 이곳에서는 땅이 갈라지고 유황이 땅을 짙은 노란색으로 물들이며 공기 중에는 녹은 금속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래서 이곳의 기온은 거의 1년 내내 섭씨 45대 육박합니다. 하지만 다나킬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끊임없는 지질 활동입니다. 간헐천은 유독한 증기를 뿜어내고 호수는 산성으로 부글거리며 광물들은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듯한 불가사의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목민인 아파르족은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 며칠씩 걸어서 땅에서 소금을 캐내며 본능과 오랜 관습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들의 회복력은 가장 무자비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나킬은 자연의 경계와 같으며 모든 영토가 정복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다음은 이란의 루트 사막, 다쉬트의 루트입니다. 나사 위성 측정에 따르면 이곳은 지구에서 가장 더운 곳입니다. 2005년에는 표면 온도가 섭씨 71도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박테리아조차 오래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토양은 검은 돌과 모래가 섞여 있어 너무 뜨거워 몇 초 만에 고무가 녹습니다. 그늘도 물도 생명도 없습니다. 고요함은 절대적이며 오직 거친 입자들을 집어들고 보이지 않는 바늘처럼 길 위의 모든 것에 날리는 바람 소리만이 들을 뿐입니다. 루트를 탐험해본 소수의 탐험가들에게 루트는 몸만큼이나 정신에도 도전하는 곳입니다. 루트를 걷는 것은 마치 지구가 불을 뿜는 것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막에서 열기는 물리적인 힘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적이기도 합니다. 몸에서 수분이 손실되면 정신은 현실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거리는 기만적이 되고 뇌는 위안을 찾기 위해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존재하지 않는 오아시스, 공중으로 사라지는 산, 닿으려 하면 사라져버리는 그림자처럼 말입니다. 황량한 아름다움을 지닌 사막은 인간의 의지를 꺾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풍이나 포식자는 필요 없습니다. 오직 태양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곳 근처에 살거나 일하는 사람들에게 사막은 위험과 경외를 동시에 상징합니다. 죽음의 사막을 걷는 것은 절대적인 감각적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공기를 들이마시면 타는 듯한 열기가 느껴지고 햇볕은 마치 몸을 짓누르는 듯 피부를 꿰뚫으며 고요함은 살아있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새소리나 곤충 소리는 들리지 않고 오직 귀에서 피가 윙윙거리는 소리와 자신의 발소리만이 울려 퍼집니다. 모든 움직임은 피로, 더위에 굴복하고 싶은 유혹과의 싸움이 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인간은 지구가 항상 집인 것이 아니라 심판자이자 사형 집행인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구의 가장 뜨거운 곳에서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시간과 분 단위로 측정됩니다. 작은 실수, 물 부족, 그늘에서의 지연만으로도 몸은 굴복합니다. 하지만 이 불가능한 풍경의 매혹적인 아름다움에 이끌려 계속해서 지구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을 얼리는 추위, 겨울이 끝나지 않는 곳들 단지 얼어붙을 뿐만 아니라 소리 없이 사람을 죽이는 추위가 있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곳에서는 겨울이 지나가는 계절이 아니라 끝없는 저주와 같습니다. 공기는 유리처럼 찢기고 숨결은 얼음가루로 변하고 피부는 순식간에 파랗게 변합니다. 이곳은 고요함이 눈보다 더 무겁고 시간이 영원히 얼어붙은 듯합니다. 시베리아 한가운데에 있는 오미야콘도 그런 곳입니다. 기온이 영하 70도까지 내려가는 작은 마을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럽습니다. 연료가 굳어버릴까봐 차는 시동을 끄지 않습니다. 매설된 파이프도 없고 땅속 깊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마치 마을 전체가 누군가의 냉장고인 것처럼 음식은 집 밖에 보관됩니다. 사람들은 자부심과 체념이 뒤섞인 채 살아갑니다. 불을 피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완전한 침묵으로 끝납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만이 태양이 떠난 듯한 이 풍경 속에서 누군가 아직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오미야콘 아이들은 겹겹이 옷을 입고 학교에 걸어가는데 거의 움직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순록 가죽과 펠트 안감이 달린 부츠를 신고 있습니다. 몇 분 만에 속눈썹이 서리로 뒤덮이고 숨결에서 나오는 김이 옷에 얼어붙습니다. 거리는 함정입니다. 맨손으로 금속을 만지면 살갗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하얀 지옥 속에서도 사람들은 인간의 온기를 찾습니다. 가족들은 난로 주위에 모여 진한 차를 마시며 생존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연은 한 번 보기만 해도 목숨을 잃을 수 있지만 공동체는 유일한 구원이 됩니다. 더 북쪽 알래스카 배로 현재 우트키아크비크에서는 추위가 또 다른 저주를 불러옵니다. 바로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60일 넘게 해가 뜨지 않습니다.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면서 거리는 푸른빛으로 물듭니다. 북극의 바람은 모든 숨을 쉬는 것조차 전쟁처럼 만듭니다. 바다는 얼어붙고 파도는 달빛 아래 얼어붙습니다. 우트키아크비크 사람들은 눈과 고요함 속에서 하지만 전통과 희망 속에서도 살아갑니다. 그들은 물개를 사냥하고 고래뼈를 다루며 전기가 발명되기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의식을 행합니다. 이곳에서 생존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힘으로도 가능합니다. 어둠은 우리를 속입니다. 잠을 방해하고 낮을 혼란스럽게 하고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마침내 해가 돌아오면 사람들은 마치 다시 태어난 것처럼 축하합니다.
그리고 남극 대륙 최남단에 위치한 보스토크 기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하 39도, 나무도, 동물도, 소리도 없습니다. 오직 바람과 얼음, 그리고 하얀 공허함만이 존재합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과학자들은 몇 달 동안 얼음 감옥에 갇혀 고립된 채 지냅니다. 낮과 밤이 뒤섞이고 몸은 끊임없이 얼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공기가 너무 건조해서 피부가 오래된 도자기처럼 갈라지고 보호 장비 없이 호흡하면 폐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기지는 3,000m 두께의 얼음 아래 숨겨진 호수 위에 건설되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세상과 단절되어 미지의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호수. 이 호수는 가장 죽음의 땅에서도 생명은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간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에게 그곳에서의 삶은 희생과도 같습니다. 완전한 고립, 인간과의 접촉 부재, 떠날 수 없는 현실. 이 모든 것이 그 경험을 몸과 마음의 시험으로 만듭니다. 이 모든 곳에서 추위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적이며 당신이 실수하기만을 기다립니다. 힘으로 겸손을 가르쳐주는 힘입니다. 저항할 수는 없고 오직 견뎌낼 뿐입니다. 영원한 얼음 속에서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지구상에는 결코 길들일 수 없는 구석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살 수 없는 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 마음, 공기가 타오르는 곳에 집을 짓고 영원한 어둠 속에서 불을 피우는 마음, 어쩌면 그것은 원초적인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정신은 육체가 견뎌내기 힘든 것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오미야콘, 우트키아비크, 보스토크 기지에서 삶은 편안함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고집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극심한 추위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단순히 피부에 느껴지는 고통이 아니라 영혼을 꿰뚫는 무언가가 느껴진다. 오랜 추위는 생각을 마비시키고 감정을 무디게 하며 시간의 의미를 잃게 만든다. 그런 곳에서는 생존이 일상이 된다. 불을 피우고 온기를 보존하고 바람을 이겨내는 것, 지나가는 하루하루가 작은 승리이다. 분노에 찬 지구, 화산, 가스, 그리고 조용한 죽음 지구는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동시에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잘못이 아니라 자연의 잔혹한 힘 때문에 생명이 위태로운 곳들이 있습니다. 먼저 카메룬 니오스 호수에서 발생한 가장 끔찍한 사건 중 하나를 언급해 보겠습니다. 1986년 8월, 겉보기에 고요해 보이던 이 분화구 호수에서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이산화탄소 구름이 분출되어 몇 분 만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질식사시켰습니다. 폭발도, 용암도, 소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한 조수처럼 무거운 가스가 쏟아져 내려 사람과 동물을 모두 죽였습니다. 인근 마을들은 죽음의 덫처럼 보였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가스는 수십 년 동안 호수 바닥에 쌓여 화산 활동으로 분출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파이프를 통해 천천히 가스가 분출되고 있지만 이곳은 여전히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연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함정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메라피산은 잠들지 않는 또 다른 거인입니다. 자바섬에 있는 이 화산은 몇 년마다 용암, 화산자에 유독 가스를 뿜어내며 몇 시간 만에 마을을 휩쓸어 버립니다. 화산 기슭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직면한 위험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 화산 토양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옥하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곳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이제 반대로 더 북쪽으로 가서 러시아 캄차카 반도로 향합니다. 이 반도에는 300개가 넘는 화산이 있으며 그중 약 30개는 활화산입니다. 이곳에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분화구에 접근할 때마다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장관은 압도적입니다. 광물로 반짝이는 강, 눈 덮인 산, 이 지옥 같은 환경에 적응한 동물들, 이러한 장소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때로는 가장 큰 위험은 야생 동물이나 오염이 아니라 지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공기, 토양, 우리 발밑의 불길, 모든 것이 과소평가하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익스트림 관광이 등장했습니다. 스릴을 추구하는 이곳에서는
호기심과 신중함이 대조됩니다. 하지만 모험과 광기의 경계는 모호합니다. 니오스, 메라피, 캄차카를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저 여유로운 산책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정보를 얻고 표지판을 따르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을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는 신화,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경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에 귀 기울이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지적인 행동입니다. 지구의 분노는 여러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니오스처럼 느리게, 때로는 가스가 축적되어 사람을 죽인 것처럼, 메라피의 용암이나 캄차카의 화산재처럼 폭발적이고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승객일 뿐입니다. 우리는 배우고,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제라고 부르는 통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지역 근처에 산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 사회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맞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경고 시스템, 의식, 그리고 위협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지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용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러한 장소들은 또한 우리에게 겸손의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과학적 호기심, 모험에 대한 열망, 극한에 대한 매혹, 모든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게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모든 폭발, 모든 가스구름은 지구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절대적인 안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최고의, 그리고 때로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니오스, 메라피, 캄차카. 세 곳, 하나의 진실. 지구는 생명을 주기도 하고 앗아가기도 합니다. 모든 분화구, 모든 고요한 호수에는 아름다움과 죽음이 공존합니다. 다가가는 자들은 존중, 두려움, 매혹을 품고 다가갑니다. 이를 무시하는 자들은 목숨을 건 도박을 합니다. 맹렬하게 휘몰아치는 지구는 우리에게 완벽하게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용암강에서 보이지 않는 가스까지 자연이 지배합니다. 모든 발걸음, 모든 숨결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도 보여줍니다. 배우고 적응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험난한 곳에 잠시라도 발을 디딜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화산, 죽음의 호수, 그리고 숨 쉬는 토양은 우리에게 삶과 죽음이 함께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름다움은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자연을 존중하지 않을 때 관광과 비극 사이에 아슬아슬한 경계가 무너진다는 것을. 이러한 영역에서 신중함이 없는 호기심은 일방통행 티켓과 같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인간이 금지한 장소, 출입 금지 구역과 숨겨진 비밀, 세상에는 정부와 군대가 만들고 지키고 비밀로 유지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들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지만 접근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인간이 금지한 장소들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인 네바다 사막의 50일 구역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미군 기지는 수십 년 동안 실험용 항공기와 비밀 기술을 시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진짜 전설로 만든 것은 스텔스 항공기부터 추락한 비행 접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모론입니다. 50일 구역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당연합니다. 무장 경비원, 카메라, 그리고 모든 곳을 감시하는 센서들을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이러한 이유로 비밀과 소문은 국가 안보와 미스터리가 뒤섞인 현대의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50일 구역은 텅 빈 사막에서도 인간이 접근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두가 아는 또 다른 금지된 장소는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가 1986년에 이곳에서 발생했으며 남아있는 방사능 때문에 여전히 위험한 곳입니다. 가장 오염된 지역에서는 특수 보호복이 여전히 필요하며 규칙을 무시하는 사람은 방사능 중독을 겪거나 심지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 고속도로, 산, 그리고 돌아올 수 없는 길. 세상에는 숨 쉬는 것만으로도 용기 있는 행동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절벽에 매달린 길, 모든 논리를 무시하는 고속도로, 그리고 순수한 믿음으로 지탱되는 듯한 다리들.
이러한 길들은 단순한 여정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실수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시련입니다. 이 길을 탐험하는 사람들은 지도상의 두 지점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춤을 추며 자연과 자신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볼리비아의 소위 죽음의 길 공식 명칭은 북부 융가스은 아마도 가장 잔혹한 예일 것입니다. 1930년대 파라과이 포로들이 건설한 이 외길은 수직 산맥을 굽이굽이 지나며 수백 미터 높이의 틈이 조금만 부주의해도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가드레일도 없고 아스팔트는 비에 갇히며 가장 위험한 커브길에서는 안개 때문에 시야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2006년 대체 도로가 개통되기 전까지 매년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도로는 지역 트럭 운전사들과 모험가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이곳의 모든 거리는 계산된 위험입니다. 때로는 계산된 위험조차 아닙니다. 인도 북부의 조지라 고개는 또 다른 지리적 악몽입니다. 해발 3,500m가 넘는 이 고개는 카슈미르와 라다크를 연결합니다. 1년 내내 눈으로 뒤덮이고 산사태는 매일 발생하며 바람은 무시무시하게 세차게 붑니다. 보호시설은 없고 오직 텅 빈 공허함과 때로는 길보다는 암시처럼 느껴지는 길만 있을 뿐입니다. 눈사태는 예고 없이 닥쳐오며 운전 중 잘못된 결정은 당신을 영원히 갇히게 하거나 더 나쁜 상황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조지라를 건너는 것은 여행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파키스탄의 후세인이 다리는 특별히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오래된 현수교는 썩은 판자와 녹슨 케이블로 훈자 강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많은 나무 조각이 떨어져 나갔고 어떤 나무 조각들은 발밑에서 삐걱거리며 바람은 마치 얼음물에 던져버릴 것처럼 다리를 흔듭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그저 통근 수단일 뿐이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가장 굳건한 용기조차 시험하는 도전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케이블, 숲, 균형, 그리고 행운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 온갖 것을 조금씩 보았습니다. 숨쉬는 것조차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가장 맑은 물속에도 어떻게 끊임없는 힘이 숨겨져 있는지, 심지어 길과 다리가 우리의 용기를 한계까지 시험하는지까지 말입니다. 결국 이 장소들은 존중, 신중함, 그리고 겸손에 대한 강력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들은 세상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아름다움과 위험이 공존하는 곳, 모든 결정이 생사를 가르는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결코 방문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그곳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구의 연약함과 강인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웅장함과 위협을 동시에 지닌 지구는 우리에게 감탄하고 배우고 모든 곳에 위험과 회복력 그리고 경이로움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음을 인지하며 조심스럽게 나아가라고 권합니다.